충격적이지만 삼시세끼 먹는 것이 노인에게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기억력 저하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40년 넘게 노인병 진료실을 지키며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데 밥은 잘 드시거든요? 제가 되묻습니다. 하루 몇 번 드시나요? 2끼 정도 드시고 많아야 3끼 드셔요. 바로 그 순간 압니다. 문제는 식사량이 아니라 횟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부모님이 끼니를 건너뛰시는데 한 끼 드실 때는 양껏 드시니까 괜찮다고 안심하신 적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노인의 뇌는 영양을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받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마치 소나기보다 보슬비가 땅에 더 잘 스며드는 것처럼요. 최근 2023년 영양저널 연구가 이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40세 이상 성인 중 인지 저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였는데요. 하루 식사 횟수가 5회 이상인 그룹은 4회 이하 그룹보다 기억력과 주의력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자주 먹는 것이 뇌를 살린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환자들에게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치매와 인지 저하로 고통받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법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약이나 특별한 치료보다 먼저 식사 패턴만 바꿔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건 누군가는 반드시 말해야 할 진실입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올해 68세이고요. 노인병과 영양의학을 전공한 의사로 45년간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젊은 의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천 명의 노인 환자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는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사소한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그건 노화가 아니라 영양 공백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데 연료가 끊기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식사 횟수가 줄어들면서 뇌가 굶주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누구든 뇌 건강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식사 횟수를 늘리고 단백질을 골고루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이 방법만으로 잃어버렸던 기억력을 되찾은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식사 횟수와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식사 패턴을 관찰하다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만 제대로 먹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들은 입맛이 없대요 하고 말하지만 사실 입맛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와 함께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가 식사 횟수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활동량 감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온종일 몸을 움직이며 일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배가 고팠죠? 하지만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몸이 에너지를 별로 쓰지 않으니 뇌도 허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니 끼니를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식사 자체가 귀찮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미각과 후각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혀의 미래 세포수가 줄어들고 코의 후각신경도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 맛있게 느껴지던 음식이 이제는 밍밍하게 느껴집니다. 냄새도 잘 맡지 못하니 식욕이 당기지 않습니다. 음식을 보고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식사 횟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은 더욱 심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 맛이 없으니 아예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 능력의 저하입니다. 위와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듭니다. 한 끼를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많이 먹으면 체해요라고 말씀하시며 식사량을 스스로 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끼 양을 줄이면서 동시에 끼니 수까지 줄이니 결국 하루 총 영양 섭취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혹시 요즘 입맛이 없어서 아침은 안 먹으라고 하시진 않나요? 혹은 점심 먹고 나면 저녁까지 안 배고파라고 하시진 않나요?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식사 횟수가 줄면 뇌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뇌는 체중의 겨우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거르면 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끊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 총량만 맞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뇌는 총량보다 빈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합니다. 간이나 근육처럼 글리코겐 형태로 쌓아두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혈액을 통해 실시간으로 포도당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식사 간격이 너무 길어지면 그 사이에 뇌는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뇌는 배터리가 없는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항상 충전기에 꽂혀 있어야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식사 횟수가 줄면 충전기를 자꾸 뺐다 꽂았다 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기기가 불안정해지고 오작동이 생기는 것처럼 뇌도 기억력과 판단력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점심때 밥을 든든하게 먹거든요. 그런데 저녁 먹기 전쯤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분은 점심과 저녁 사이 간격이 6시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뇌가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진 겁니다. 제가 오후 3시쯤 간단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라고 했더니 저녁 전 멍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식사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꼭 밥상을 차려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 5번 몸에 연료를 보급하는 시간이라고요. 아침 8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5시, 저녁 8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뭔가를 입에 넣는 겁니다. 오전 11시나 오후 5시 같은 중간 시간에는 거창한 식사가 필요 없습니다. 삶은 계란 1개, 요구르트 1병, 치즈 2장, 두부 반 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뇌에게 괜찮아, 에너지 계속 들어온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식사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총 열량까지 늘리면 안 됩니다. 하루 필요한 열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걸 5번에 나눠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1600kcal가 필요하다면 한 끼에 500kcal씩 3번 먹는 게 아니라 300kcal씩 5번 나눠 먹는 방식입니다.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식사 횟수를 늘릴 때 혈당 변화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주치의와 상의해서 인슐린이나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 질환자는 단백질 총량을 제한해야 하므로 횟수를 늘리되 한 번에 먹는 단백질 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 하나, 씹기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틀니가 불편하면 단단한 고기를 먹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드러운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세요. 두부, 달걀찜, 생선, 요구르트, 치즈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갈아서 먹어도 영양가는 똑같습니다. 2023년 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식사 횟수와 뇌 건강의 관계는 추측만 있었지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그 관계를 수치로 입증해낸 겁니다. 연구 대상은 40세 이상 성인 중 인지 저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나 형제 중에 치매나 기억력 저하를 겪은 사람이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유전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의 식사 패턴과 인지 기능을 동시에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루 식사 횟수가 1번 늘어날 때마다 전반적 인지 기능 점수가 0.169점 올라갔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인지 기능 검사에서 0.1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 내용입니다. 하루 식사 횟수가 4회 이하인 그룹과 5회 이상인 그룹을 비교했을 때 5회 이상 그룹이 기억력과 주의력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연구진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생체 리듬 안정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그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화됩니다. 소화효소 분비, 인슐린 분비, 호르몬 분비가 모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뇌도 덩달아 안정됩니다. 반대로 식사가 불규칙하면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다음 식사가 언제 올지 모르니 일단 비축하자는 식으로 지방을 쌓고 대사가 불안정해집니다. 둘째, 식후 혈당 급변 완화입니다. 한 끼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는 뇌에 치명적입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급락하면 뇌가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염증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에너지 부족은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식사를 자주 소량으로 나눠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급등도 급락도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뇌는 항상 적정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염증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셋째, 포도당 공급 일정입니다. 앞서 말했듯 뇌는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합니다. 실시간으로 혈액에서 포도당을 받아 써야 합니다. 특히 해마라는 부위가 중요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곳인데 에너지 소비가 엄청납니다. 해마가 포도당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식사 간격이 길어지면 해마가 굶주리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식사를 자주 하면 해마에 항상 에너지가 공급되니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뇌는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기름을 한꺼번에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조금씩 자주 넣어줘야 엔진이 가장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항상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니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당을 조금씩 자주 공급해줘야 뇌가 가장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하루 5번 식사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아침 78시, 오전 1011시, 오후 12시, 오후 45시, 저녁 78시. 이렇게 대략 3시간 간격으로 먹는 겁니다. 중요한 건 중간 식사를 거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오전 11시 식사는 바나나 1개와 우유 1잔이면 충분합니다. 오후 5시는 삶은 계란 1개와 방울토마토 몇 알이면 됩니다. 포인트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넣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즉각적인 에너지원이고 단백질은 천천히 분해되며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원입니다. 둘을 같이 먹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혹시 5번이나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총 열량만 지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500kcal가 필요하다면 아침 300, 오전 간식 150, 점심 400, 오후 간식 150, 저녁 500 이런 식으로 나눠 먹으면 됩니다. 오히려 자주 먹으면 한 번에 폭식할 일이 없어서 살이 덜 찝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식사 횟수를 늘릴 때 혈당을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간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약이나 인슐린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신장 질환자는 단백질 총량을 제한해야 하므로 횟수를 늘리되 한 번에 먹는 단백질 양을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하루 총량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안 먹었으면 저녁에 몰아서 먹으면 되지 않냐고요. 하지만 노인의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육을 만드는 능력, 즉 근단백 합성 반응은 젊은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사람은 단백질을 한 끼에 많이 먹으면 그만큼 근육이 잘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릅니다.
한 끼에 많이 먹어도 근육 생성 반응이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 세포가 단백질 신호에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학계에서는 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문이 좁아진 겁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한 끼에 최소 2530지의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 생성 반응이 최대로 일어납니다. 20지 이하로 먹으면 반응이 미미하고 30지 이상 먹어도 추가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즉, 한 끼당 2530지의 최정량인 겁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체중 1kg당 1.2g 권장됩니다. 60kg 노인이라면 하루 72,120g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나 활동량에 따라 120g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100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한 끼에 25g씩 최적 반응이 일어난다면 최소 4번은 나눠 먹어야 합니다. 5번이면 더 좋습니다. 20g씩 5번 먹으면 총 100g 되고 각 끼니마다 근육 생성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근육은 작은 모닥불과 같습니다. 큰 장작 하나를 한꺼번에 넣으면 활활 타다가 금방 꺼집니다. 하지만 작은 장작을 자주 넣어주면 불이 꺼지지 않고 오래 유지됩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에 많이 먹으면 잠깐 반응했다가 끝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주 먹으면 하루 종일 근육 생성 반응이 유지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25지 단백질을 어떻게 채울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계란 3개면 약 20지입니다. 두부 23모면 약 20지입니다. 닭가슴살 100지이면 약 25지입니다. 요구르트 200ml 2개면 약 15지, 치즈 2장 추가하면 5지 더해져 총 20지입니다. 삶은 콩 반 컵이면 약 15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와 우유 1잔, 오전 간식으로 요구르트 1병과 치즈 1장, 점심에는 생선 1토막, 오후 간식으로 두부 반모, 저녁에는 닭고기나 소고기 1접시. 이렇게 나눠 먹으면 하루 100지은 충분히 채워집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고기 먹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씹기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요. 그럴 땐 부드러운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부는 씹기 쉽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달걀찜은 더 부드럽습니다. 생선은 뼈만 발라내면 살이 부드럽습니다. 요구르트나 우유는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백질 보충제 파우더를 물에 타서 마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제한해야 합니다. 신장이 단백질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는 체중 1kg당 0.60, 8지으로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또 하나,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먹는 건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 끼에 60지를 먹어도 다 흡수되지 않고 일부는 그냥 배출됩니다. 그러니 나눠 먹는 게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입니다.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항상 단백질 식품을 구비해 두세요. 삶은 계란 10개, 두부 2모, 치즈 10장, 요구르트 10개, 우유 2리터. 이 정도면 일주일은 버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란 2개, 점심 전에 요구르트 1개, 저녁 전에 두부 반모.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 절반은 채워집니다. 작년 봄 72세 환자분이 부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부인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이 요즘 너무 자주 깜빡해요. 어제 약 먹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친한 친구 이름도 잘 안 떠올라요. 치매 아닐까 걱정돼서 왔습니다. 환자분은 조금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제가 요즘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물건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고 TV 보다가도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먼저 가니 인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경도 인지 장애 의심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정상보다는 분명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 생활 패턴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몇 끼 드세요? 2끼요. 아침은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점심이랑 저녁만 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원인이 보였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보통 7시간쯤 돼요. 점심 12시에 먹고 저녁은 7시에 먹으니까요. 7시간. 그 사이에 환자분의 뇌는 에너지 공급이 끊긴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두 가지만 바꿔봅시다. 첫째, 하루 식사 횟수를 5번으로 늘려보세요. 아침,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저녁. 이렇게요. 둘째,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20지 이상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고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부인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주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요? 총 열량만 지키시면 됩니다. 지금 드시는 양을 5번에 나눠 드시면 돼요. 처음 2주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억지로 먹는 게 힘들고 간식 시간을 챙기는 것도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와 우유 1잔을 준비해주고 오전 11시쯤 되면 요구르트와 바나나를 챙겨주셨습니다. 오후 4시에는 두부밥 모아 방울토마토를 준비하셨습니다. 3주쯤 지나자 환자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머리가 덜 멍한 느낌이에요. 저는 격려했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계속 유지하세요. 8주 후 재진을 위해 병원에 오셨을 때 환자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요즘 약 먹는 거 안 까먹어요. 그리고 친구 이름도 바로바로 떠올라요. 부인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예전엔 제가 말 걸면 응? 하고 멍하니 있었는데 요즘은 바로 대답해요. 그리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다시 인지 검사를 했습니다. 점수가 확실히 올라 있었습니다. 특히 단기 기억력 항목에서 개선이 뚜렷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먹는 걸로 머리가 좋아질까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달라지니까 신기하더라고요. 환자분의 변화는 기억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계단 오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숨도 덜 차요.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와요. 부인은 덧붙이셨습니다. 제일 좋은 건 말수가 늘어난 거예요. 예전엔 하루 종일 말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것저것 이야기해요. 이 변화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뇌에 에너지를 일정하게 공급한 것,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나눠 먹은 것. 이 두 가지만으로 환자분의 뇌는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영양 결핍성 인지 저하였습니다. 뇌세포 자체가 손상된 게 아니라 단지 에너지와 영양소가 부족해서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식사 패턴만 바꿔도 극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의사지만 가족 일이 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제 어머니가 65세 무렵 변화가 찾아왔을 때 저는 처음엔 그냥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큰 병도 없고 활동적이고 정정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뵐 때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응하고 짧게 대답하실 뿐 예전처럼 이것저것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어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 때였습니다. 오늘 마트 갔다 왔어 하시고 1시간 뒤 또 오늘 마트 갔다 왔어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뇌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져 있었고 체중도 3kg 정도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밥 잘 드세요? 응, 먹긴 먹지. 근데 입맛이 없어서 조금만 먹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2끼만 드시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김치랑 밥 조금, 저녁도 국 1그릇 정도. 단백질은 거의 안 드시고 계셨습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안 먹어 하시며 피하셨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들한테는 식사 패턴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내 어머니는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바로 어머니의 식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아침 식사를 챙기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은 입맛이 없어라고 하셨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계란 하나만 드세요. 삶은 계란 하나면 금방이에요. 처음엔 억지로 드시던 어머니가 일주일 지나니 습관이 되셨습니다. 다음은 간식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요구르트 한 병, 오후 4시쯤 두부 반모. 저는 주말마다 어머니 댁에 가서 냉장고를 채워드렸습니다. 요구르트 10개, 삶은 계란 15개, 두부 3모, 치즈 20장. 어머니, 오전엔 요구르트 하나 드시고 오후엔 두부 반모 드세요. 약 먹듯이 드시는 거예요. 처음 2주는 어머니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주 먹으니까 귀찮아 하셨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요구르트 드셨어요? 응, 먹었어. 두부는요? 그것도 먹었어.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요즘 왠지 기운이 나는 것 같아. 그리고 머리도 덜 멍해.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잘하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드세요. 2달쯤 지나 주말에 어머니 댁에 갔을 때 어머니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예전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셨는데 이제는 먼저 나와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요즘 병원 일은 어때? 밥은 잘 챙겨 먹니? 제가 그렇게 듣고 싶던 말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체중도 다시 늘었습니다. 3kg 빠진 체중이 한 달 만에 2kg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전엔 피부가 칙칙하고 눈빛이 흐렸는데 이제는 눈빛이 맑아지고 얼굴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산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엔 집 앞 슈퍼마켓만 다녀오셔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게 일과가 되셨습니다. 요즘 날씨 좋으니까 산책하는 게 재밌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사이자 딸로서 깨달았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불어넣는 행위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음식을 받아들이는 패턴이 무너져서 활력을 잃으셨던 겁니다. 그 패턴만 바로잡으니 어머니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의 뇌 건강은 식사의 양보다 횟수가 좌우합니다. 하루 3끼를 든든하게 먹는 것보다 5번을 조금씩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먹는 게 아니라 끼니마다 나눠 먹어야 합니다. 노인의 근육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받아도 반응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끼니마다 25g씩 나눠 먹으면 하루 종일 근육 생성 반응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실천 가능성입니다. 거창한 식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요구르트 한 병, 삶은 계란 1개, 두부 반모 이런 간단한 음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중 5일만 지켜도 몸은 반응합니다. 저는 45년간 노인 환자들을 돌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노쇠는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노화가 아니라 영양 결핍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영양 결핍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은 식사 횟수를 바꾼 것만으로 기억력을 되찾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뭘까요? 특별한 약이나 치료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저 식사 패턴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설령 입맛이 없어도 삶은 계란 1개, 우유 한 잔만 드세요. 그리고 오전 11시쯤 요구르트 한 병을 드세요. 점심은 평소처럼 드시고 오후 4시에 두부 반모나 치즈 2장을 드세요. 저녁도 평소처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뇌는 달라집니다. 처음 일주일은 번거롭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쯤 지나면 몸이 변화를 느낍니다. 머리가 덜 멍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기운이 나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치료법을 배우고 적용해 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식사였습니다. 제대로 먹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뇌세포도, 근육세포도, 면역세포도 모두 살아납니다. 반대로 제대로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요즘 말수가 줄었거나 깜빡깜빡 하시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신다면 식사 횟수를 확인해 보세요. 하루 몇 끼 드시는지,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드리세요. 어머니, 하루 5번 조금씩 드세요. 그리고 끼니마다 계란이나 두부를 드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 속에 있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5번 조금씩 나눠 먹는 습관.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근육을 지키고 삶의 질을 끌어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계란 1개 더 먹는 것, 오전에 요구르트 1병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스스로를 관찰하세요. 머리가 맑아졌는지, 기운이 나는지, 기분이 좋아졌는지 느껴보세요.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가 느껴지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준비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언제 먹을지 그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그 선택에 반드시 보답할 겁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